자, 이번에는 파일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일 API 객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파일 API의 시작점은 로컬 파일 시스템 객체입니다. 자, 이 로컬 파일 시스템은 하나의 메소드만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 객체를 가지고 오기 위한 함수를 하나 제공하고요. 실질적인 루트는 파일 시스템 객체가 되겠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에서 루트, 경로를 제공하고요. 일반 파일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 디렉토리와 파일 객체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디렉토리 엔트리 객체하고요. 파일 엔트리 객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파일 엔트리를 통해서 파일 객체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다 내용을 쓰거나 파일에서부터 값을 읽어드리기 위한 파일 리더가 있고요. 다음으로 파일 라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렉토리 엔트리에서 그 하위에 어떤 디렉토리가 있고 어떤 파일이 있는지 내비게이션을 위한 디렉토리 리더, 이 디렉토리 리더를 통해서 시스템 파일 구조를 읽어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내부 시스템을 읽고 파일을 읽고 파일을 쓰고 지우고 하는 부분은 이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HTTP 통신을 통해서 전송하는 메소드도 제공을 합니다. 이때 사용할 객체로는 파일 트랜스퍼 객체를 사용합니다. 파일 트랜스퍼. 그리고 이 파일 트랜스퍼 객체를 사용할 때 그 인자로서 들어가는 파일 업로드 옵션이죠. 그리고 이 전송의 결과, 에러일 경우 파일 트랜스퍼 에러를 리턴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일 때 파일 업로드 리절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메타데이터는 파일 엔트리나 디렉토리 엔트리, 여기에서 get 메타데이터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 메타데이터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데요. 속성으로 modification time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지 쓸모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빠졌는데요. 이 위쪽 과정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파일 에러 객체를 리턴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로컬 파일 시스템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일 시스템을 객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파일 시스템의 루트 속성을 이용해서 디렉토리 루트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루트가 디렉토리 엔트리입니다. 이 디렉토리 엔트리 타입의 객체고, 이 디렉토리 엔트리에서 내비게이션을 하기 위한 객체로 디렉토리 리더를 사용하면 됩니다. 디렉토리 엔트리에서 디렉토리 리드 객체를 가지고 오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디렉토리 엔트리에서 디렉토리를 생성하거나 이동을 시키거나 복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특정 파일을 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디렉토리 엔트리를 이통해서 파일 엔트리 객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파일 엔트리 객체에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파일을 생성할 수 있고 파일 엔트리에서도 파일을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일 객체에다가 이 파일 객체는 사실 실질적인 파일이라기보다는 파일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파일에다 쓰거나 읽거나 파일에다가 쓰기 위해서는 파일 리더를 생성하고요. 먼저 읽기 위해서는 이 파일 객체를 이용해서 파일 리더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파일을 읽어드리게 되고요. 파일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일 엔트리에서 함수를 통해서 호출을 해서 이 객체를 리턴 받아서 쓰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실습해볼 실질적인 내용도 이 파일 리더와 파일 라이터를 이용해서 파일에다 어떤 값을 쓰고 그리고 그 파일을 조작을 한 다음에 파일 리더로 다시 읽어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PI 레퍼런스에서 필요한 퍼미션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 API고요. 안드로이드 퍼미션은 write external storage, 역시 파일을 다루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쪽을 살펴보면 iOS에서는 이렇게 파일, cdv 파일, 그리고 파일 트랜스퍼에 대해서는 파일 트랜스퍼, cdv 파일 트랜스퍼 이렇게 값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퍼미션으로 write external storage 이미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습해볼 프로그램의 UI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 모양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을 클릭하면 현재 루트 파일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볼 수 있고요. write 파일 하게 되면 파일을 생성해서 파일에다가 어떤 작업을 일부 하고 라이팅하는 그런 부분을 구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read 파일을 누르면 이제 작성되어 있는 그 결과를 읽어와서 보여주게끔 자,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액셀러로미터를 복사해서 HTML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file.html로 생성을 하고요. 자, 데이터 롤은 페이지고 id는 파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add back 버튼 true로 해서 백 버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헤딩으로 파일을 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앵커를 쓰지 않고 그냥 버튼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별다른 변경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버튼에 앞서서 먼저 실패 결과를 보여줄 패러그래프를 위에다가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일 fail result로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버튼으로 만들고요. 온 클릭에다가 read file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read file. 캡션은 read file. 매우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read 파일의 결과물을 지정할 패러그래프를 하나 복사를 해서 붙였고요. 이것은 read file result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자, 여기는 write 파일로 하면 되겠죠. 역시 write file result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파일 시스템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파일 시스템 역시 파일 시스템 result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oter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고 그 텍스트로 폰갭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UI를 완성했습니다. 여기 텍스트를 수정하고요. write file system 됐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의한 이벤트 함수들 read 파일, write 파일, 파일 시스템을 스크립트에서 구현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를 복사해서 그 제목은 myfile로 하겠습니다. myfile.js 생성하고요. 자, 먼저 구현할 함수는 read 파일을 구현하겠습니다. function read 파일. 이 read 파일에서는 먼저 그 모든 진입점은 로컬 파일 시스템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파일 시스템을 가져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로컬 파일 시스템의 메소드가 뭐냐면 window.request file system 이 메소드를 통해서 파일 시스템 객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형태는 타입 값이 제일 앞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그 다음에 on success, on fail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success 콜백을 통해서 파일 시스템 객체를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타입 값으로는 로컬 파일 시스템에 멤버가 있습니다. 스태틱 멤버로 정의된 상속값이 있는데요. persistent나 또는 자, temporary 이 로컬 파일 시스템에 임시 저장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temporar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변치 않은 저장소 persistent 두 가지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로컬 파일 시스템을 이렇게 지정하고요. 사이즈는 그냥 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상관없는 값이고요. on success로 got read file system, read file system 이렇게 지정하고요. 실패로 fail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got read file system과 fail 이거 구현을 하면 되겠죠. function got read file system.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파일 시스템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인자로 가지고 오고요. fail은 여기서 에러가 리턴이 되겠죠. 여기 에러에 대해서는 아까 제일 상단에 있는 패러그래프에다가 에러 메시지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엘리먼트를 읽어오고요. 다큐먼트에서 get element by id. id는 file fail result였습니다. 읽어와서 콘솔에다 에러 코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코드를 콘솔에다 찍고 마찬가지로 여기 엘리먼트에다가 inner html로 값을 지정합니다. fail은 error.code 값. 이거는 파일 에러 객체입니다. 이 에러는 파일 에러 객체는 코드 이 하나밖에 값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멤버가 이 속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러 코드에 대한 상수들이 여러 가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텍스트에다가 앞에 붙도록 됐습니다. say 함수가 구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일 시스템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객체를 먼저 살펴보면 파일 시스템에는 네임 속성이 있고 루트 속성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네임은 이 파일 시스템의 그냥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가 뭐냐면 메인 루트 디렉토리 엔트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파일 시스템에서 이 디렉토리 엔트리의 함수를 이용해서 get fi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루트 이 루트가 디렉토리 엔트리가 되겠고요. 이 디렉토리 엔트리에 get file 인자로는 먼저 패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들어가고 그리고 success callback, error callback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패스 값으로는 루트 디렉토리 밑에다가 바로 파일을 하나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me.txt 그 다음에 옵션 값으로는 먼저 create가 있고요. 그리고 exclusive 두 가지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create는 만약에 create에다가 true를 지정하게 되면 파일을 가지고 오는데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생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만약에 false면 파일이 없으면 가져오지 않겠죠. 자, 이거는 파일이 없을 때 생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xclusive 옵션은 이거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파일이 생성될 때 이 create가 true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파일을 생성하는데요. exclusive 값을 true로 세팅을 하게 되면 이미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또 생성하지 않고 에러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디폴트로는 지정을 하지 않으면 false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은 create에다가 true로 이렇게만 만약에 파일이 없으면 생성하는 걸로 이렇게 옵션을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성공 콜백으로 got read file 그 다음에 실패는 똑같이 저기 밑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fail로 함수를 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디렉토리 엔트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파일 시스템에서 루트로 가지고 온 게 디렉토리 엔트리 객체고요. 디렉토리 엔트리의 속성은 이 속성에는 이게 디렉토리 엔트리가 파일이냐 또는 디렉토리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is file, 그 다음에 is 디렉토리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디렉토리의 이름, name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경로를 나타내는 full path 이렇게 주요 속성은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속성이 있고요.
다음으로 메소드를 살펴보면 메소드는 메타데이터를 여기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설정할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는 함수가 있고요. get metadata 그리고 set metadata 이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리턴되는 값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타데이터 객체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이 메타데이터 객체에는 modification time 속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렉토리 엔트리를 이동시킬 수 있는 move to 그 다음에 복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copy to 그 다음에 현재 이 디렉토리 엔트리의 URL을 리턴하는 파일 URL을 리턴해줍니다. to URL 자, 그 다음 현재 디렉토리를 삭제하기 위해서 remove 할 수가 있고요. 이 remove는 파일 디렉토리 구조 전체를 삭제하는 remove 함수는 아닙니다. 이 전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remove recursively 재기적으로 전체를 삭제하는 거죠. 이 메소드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parent 엔트리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get parent get parent를 이용해서 parent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엔트리의 하위 디렉토리 구조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create reader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create reader 이걸 이용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디렉토리 리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위에서는 get 파일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get 디렉토리도 있을 수 있겠죠. get 디렉토리 자,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디렉토리가 있으면 생성할 거냐 뭐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et 파일이 있고 디렉토리는 이 정도 메소드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ot read 파일을 구현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파일 엔트리가 성공으로 리턴이 됩니다. 자, 이제 할 것은 이 파일 엔트리에서 파일 객체를 가지고 올 거고요. 자, 이 파일 객체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지금 read 파일 함수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 리더를 생성하기 위해서 파일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일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파일 엔트리에 파일 함수를 통해서 파일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인자로는 성공 콜백과 실패 콜백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고요. 이 성공 콜백의 이름은 자, get read 파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실패는 fail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할게요. fail 메소드를 파일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 엔트리와 거의 유사한데요. 그 메소드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메타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move to 그 다음에 복사도 가능합니다. copy to 그 다음에 URL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remove 그리고 parent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parent는 get parent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디렉토리 엔트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 라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함수는 create writer 이것을 통해서 파일 라이터를 생성하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파일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 엔트리 함수를 통해서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생성을 하되 인자로 파일 객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 메소드가 있습니다. 디렉토리 엔트리와 유사한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get read 파일을 구현하겠습니다. 이 파일 메소드를 통해서 파일 객체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파일 객체를 가져왔고요. 이제 여기서 파일을 읽어오는 메소드 두 개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read data URL 여기서 파일 객체를 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함수는 read data text 실제 파일 내용 텍스트를 읽어올 겁니다. read data URL을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파일을 읽기 위해서 파일 리더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리더 변수를 정의하고요. new file reader. 바로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값을 기록할 패러그래프를 읽어보겠습니다. element document.get element by id. 값으로는 read 파일 리절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됐습니다. 이 리더에서 read as data URL 그리고 여기다 파일 객체를 넘겨주면 데이터 URL 형태로 이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데이터 URL이라는 것은 그 베이스 64 형태로 인코딩된 데이터 URL을 리턴해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리턴 받는 부분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조금 구조가 다르게 파일을 읽는 과정에 여러 가지 스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더 객체 안에 그 콜백들이 다 속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속성들이 있냐면 onload start, onProgress, onload, onAbort, onError, onloadEnd. 그리고 이 현재 읽고 있는 상태라든가 다 읽었다는가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ready state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읽어서 결과를 가지고 있는 result, 결과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났으면 그 에러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는 달리 이 속성으로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콜백 함수들도 여기서 다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onload start 같은 경우에는 읽기가 시작됐을 때 호출이 되고요. onProgress는 프로그레스 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호출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이 함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onloa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읽기가 다 끝났을 때,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onload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onAbort는 말 그대로 시스템에서 어볼트를 시켰을 때, 그럴 때 onAbort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에러가 났을 때는 onError가 호출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onloadEnd가 호출이 됩니다. 이 onload와 onloadEnd의 다른 점은 onloadEnd는 이 과정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냥 제일 마지막에 무조건 호출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세팅되는 이 ready state 같은 경우에는 값을 살펴보면 ready state는 empty 값이 있고요. empty 상태가 있고 로딩 중인 상태일 때는 loading, 그 다음에 로딩이 다 끝났으면 done, 이렇게 세 가지 속성 값을 가집니다. 자, result는 이 결과, 파일을 읽은 결과 스트링이 되겠죠. 에러는 파일 에러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onloadEnd, 이 최종 마지막에 호출되는 요거 하나만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onloadEnd에 대해서 메소드를 할당하겠습니다. 펑션으로 이벤트를 받고, 자, 콘솔에다 메시지를 먼저 찍겠습니다. console.log read as data URL, 그리고 이 결과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객체의 target.result, 여기서 이 원하는 리더 객체는 함수로는 이벤트 객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벤트 객체의 타겟이 이 리더가 되겠습니다. 리더의 리절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여기 엘리먼트에다가 디스플레이를 시키겠습니다. element.inner html read as data URL, 결과값 찍고요. event.target.result, 이 리절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존 문구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read data URL이 구현됐습니다. 다음으로 read data text, 이거를 구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read data URL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read 데이터, read as text. 여기 함수 이름을 as로 변경하겠습니다. read as text를 복사해서 read as text를 구현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리더에서 파일을 실제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오게끔 하는 메소드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파일 리더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 결과를 표시할 엘리먼트를 구해와서 마찬가지로 모든 리딩 과정이 끝났을 때 함수를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리더에서 read as text로 이 인자는 파일을 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reader.read as text를 이용하게 됩니다. 파일 리더 객체에 read as text 위에서는 파일 리더 객체에 read as data URL. 자, 텍스트 문구를 좀 바꿔주고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벤트 객체에 타겟이 이 리더 객체가 되고 다 읽은 다음에 결과값은 result 프로퍼티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read as text 마찬가지로 출력해줄 텍스트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result 보여주고 자, 한 줄 띄도록 하겠습니다. element.inner.html.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파일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 구현을 했죠. 자, 파일 읽는 부분 전체를 한번 정의를 하면요. 먼저 파일을 실질적으로 읽는 부분은 파일 리더가 되겠고 파일 리더의 파일 리딩 함수에서 파일 객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 객체를 읽어오는 것까지의 과정이 앞부분에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이 파일을 읽어오는 부분은 파일 엔트리에서 그 다음에 이 파일 엔트리는 파일 디렉토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파일 디렉토리는 역시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가지고 오고 이 파일 시스템은 로컬 파일 시스템 메소드를 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windows.request 파일 시스템 이게 제일 첫 시작 단계로 여기서 성공 콜백을 통해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오고요. 이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파일 시스템의 루트가 디렉토리 엔트리 실제 루트가 됩니다. 이 디렉토리 루트에서 파일 엔트리 객체를 구해오고요. 또 get 파일을 통해서 파일 엔트리 객체를 구해왔고 그 다음에 파일 엔트리에서 파일을 가져왔고요. 파일 객체를 구했고요. 이 구한 파일 객체를 인자로 줘서 파일 리더에서 파일을 읽는 함수를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다음에 그 프로퍼티 중에 마지막 읽기 완료 속성에다가 적절한 디스플레이를 할당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일 쓰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읽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파일 쓰기 부분은 write 파일 메소드입니다. 파일 쓰기 부분은 파일 write를 사용해서 파일에다가 내용을 입력할 겁니다. 이 파일 라이터는 파일 엔트리를 통해서 파일 라이터를 생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파일 엔트리를 통해서 파일 라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자, 이때 생성할 함수는 파일 entry.create writer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먼저 파일 엔트리를 가지고 와야겠죠?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파일 엔트리 가져오는 구조는. 그 구조를 따라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메소드를 사용해서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windows.request file 시스템 함수가 로컬 파일 시스템 메소드고요. 여기서 인자로 타입이 들어갑니다. local file system.persistent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값은 0으로 주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콜백을 할당합니다. got right 파일 시스템으로 여기서는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해서는 위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fail을 지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읽어왔을 경우에 파일 시스템을 처리하겠습니다. function get right file system 여기서 인자로 파일 시스템이 넘어옵니다. 파일 시스템의 루트가 디렉토리 엔트리였죠? 거기서 파일 엔트리를 다시 가지고 올 겁니다. 자, 파일 시스템.root 디렉토리 엔트리고요. 디렉토리 엔트리에 get file
아까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파일 네임은 첫 번째 인자는 패스입니다. 패스는 파일 네임으로 readme.txt를 루트에다 생성했었죠. 그리고 옵션이 들어가는데요. 옵션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파일이 없는 경우에만 생성을 하도록 합니다. create 옵션으로 true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 콜백이 뒤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성공에 대한 콜백으로는 got right file entry, 그리고 실패는 동일하게 fail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공 콜백으로 파일 엔트리가 리턴이 되죠. 파일 엔트리가 객체가 펑션에 파일 엔트리 객체가 리턴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파일 라이터를 생성하겠습니다. 파일 라이터는 파일 엔트리에 있는 create writer 이 메소드를 사용하죠. 이 메소드의 인자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콜백만 인자로 사용을 합니다. 성공에 대한 콜백으로 got file writer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패는 마찬가지로 fail을 지정하고요. 이어서 성공 콜백을 마저 구현하겠습니다. function.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라이터가 리턴이 됩니다. 이제 라이트 객체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이 라이트 객체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 정확한 객체의 이름은 파일 라이터입니다. 파일 라이터에는 어볼트, 현재 라이팅 기능을 어볼트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트에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seek 메소드가 있고, 그리고 특정 길이만큼 잘라낼 수 있는 트렁케이트이 있습니다. 자, 트렁케이트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할 수 있는 write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죠. 이 네 가지밖에 없지만 seek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지우고 또 내가 쓰고 싶은 만큼 write하고, 이렇게 많은 함수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한 것들은 웬만하면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속성을 살펴보면 파일 리더와 좀 유사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속성은 마찬가지로 ready state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 속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 값을 가지고 있는 length, 그 다음에 현재 포인터의 포지션을 나타내는 포지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 값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성 값이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속성들은 onWrite start 쓰기 시작할 때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onProgress 역시 진행 과정이 발생함에 따라서 콜 될 것이고요. 현재는 지원이 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onWrite 마찬가지로 글쓰기가 완료됐을 때 호출이 되고, onAbort 마찬가지로 abort가 호출이 되면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onError 쓰기 중 오류가 발생할 때 호출이 되고, 그리고 onWrite end onload end랑 마찬가지로 쓰기가 완료가 됐든 중간에 에러를 냈든 간에 제일 마지막에 onWrite end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파일 리더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 구조는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파일 라이터에서 확인해 볼 기능은 먼저 자, 여기서 write를 통해서 some sample text 이 텍스트를 파일에다 먼저 라이팅을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한 다음에 이 파일을 트렁케이트를 이용해서 잘라냅니다. 10의 크기로 잘라낼 거고요. 잘라낸 다음에 seek 함수를 이용해 봅니다. 적절히 이동시키고 다시 여기다가 different text 이렇게 하고 기록해보는 과정을 구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일 라이터의 writing, 그 다음에 truncate, seek 이렇게 메소드들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결과값을 디스플레이 할 엘리먼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valuable element document get element by id 이 id는 file write result 이 패러그래프에다가 값을 할당하겠습니다. 자, id를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값을 찍어볼 것은 라이터에 on write 하고 write에 on write end에 대해서 콘솔 로그를 찍어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호출이 되는지. 그러면 먼저 전체 write 메소드 호출에 대해서 onWrite하고 onWriteEnd를 콜백을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할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writer에서 write some sample text 먼저 텍스트부터 라이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로 onWrite도 리턴이 되는 것에 대해서 function event console.log write for writer.write 엘리먼트에다가 먼저 이 onWrite에 진입을 했음을 표시하겠습니다. 앞부분에 기존에 있던 글자는 밑으로 내려가고 제일 윗라인에 추가가 되게끔 HTML을 작성하겠습니다. element.inner HTML write success element.inner HTML 그리고 write 과정이 완전히 끝난 것에 대해서 역시 이벤트 그 다음으로 이 write end는 write 과정이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some sample text를 쓰고 그 과정이 다 끝났을 때 onWrite end가 호출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이 사이즈를 11로 재조정하겠습니다. writer.truncate 11로 조정을 합니다. 역시 이 truncate 메소드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메소드들을 콜백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writer.onWrite function 그리고 writer.onWrite and 자, 이 write end에 대해서도 여기도 로그를 찍습니다. 똑같이 on write for writer.truncate이죠. 그 다음에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여기서 문구만 변경을 하겠습니다. truncate success 됐고 그 다음에 end에 대해서도 자 위에 것을 복사를 해서 end에 대해서도 onWrite end 역시 truncate이죠. truncate에 대해서 로그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 truncate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시크해서 이동시키는 겁니다. 포인터를 시크를 이용해서 네 번째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요. 여기서 write를 실행하겠습니다. write 쓸 텍스트는 한 칸 띄고 different text 여기서 이렇게 쓴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시크의 경우에는 onWrite나 onWriteEnd나 이렇게 지정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호출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truncat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행하면 바로 결과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truncate 한 다음에 결과를 받아서 그 다음에 다음 라이팅 과정을 해줘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onWrite를 구현을 하겠습니다. 여기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이 안에 이 write에 대한 onWrite입니다. 밑에 different text onWrite 주고 로그로 onWrite for writer의 두 번째 write죠. 마찬가지로 write success 두 번째 그리고 onWrite end에 대해서
로그를 찍고 디스플레이에 값을 할당하겠습니다. onWrite end에 writing 두 번째에 대한 onWrite end를 찍고요. write success로 두 번째. 구분하기 쉽게 write and success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조. 엘리먼트를, 패러그래프에 대한 엘리먼트를 가지고 오고, 처음에 some sample 텍스트를 writing을 합니다. 이 writing 결과에 대해서 onWrite 콜백과 onWrite end 콜백을 구현을 했고요. 거기서 이 엘리먼트에 직접 inner HTML로 값을 할당했습니다. 그 다음 이 onWrite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팅이 성공했을 때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onWrite end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무조건 호출이 되게 돼 있죠. 여기서 이 라이팅 과정이 끝났음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라이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nWrite end에 진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truncat을 호출했습니다. 사이즈 11로 파일을 자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onWrite가 끝난 다음에 이쪽이죠. onWrite가 끝난 다음에 메시지를 찍었고요. truncate success로 그 다음에 과정이 끝난 다음에 truncate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seek 위치를 4로 이동시키고 write different text 해서 다른 텍스트를 다시 writing 했습니다. 그 결과를 역시 onWrite와 onWrite end에서 받아서 화면에 할당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팅 과정까지 구현이 됐습니다. 저장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파일 시스템 부분을 작성을 할게요. 마지막 함수는 function. 마지막 버튼은 파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도 이미 살펴본 과정이 나옵니다. 파일 시스템을 구한 다음에 그 파일 시스템의 이름을 출력하고 파일 시스템의 루트 디렉토리를 통해서 루트 디렉토리의 이름을 출력하는 그런 내용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시스템 객체를 구하기 위해서 로컬 파일 시스템의 진입 함수인 시작 함수죠. window.request file system 모든 파일 관련 작업은 이 함수를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입 값으로 지정하고요. local file system.persistent 사이즈는 0으로 주고 성공 콜백으로 on file system success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이미 정의해놓은 실패 함수를 계속 활용하도록 합니다. 됐고요. 다음으로 on file system success 이 성공 콜백을 구현할게요. 여기서 이제 파일 시스템이 넘어옵니다. 쉽죠 이제. 자, 결과를 표시할 엘리먼트를 읽어보겠습니다. document.id 이 패러그래프 아이디는 파일 시스템 리절트네요. 파일 시스템 리절트이고 자, 콘솔을 통해서 또 결과를 찍고 여기 엘리먼트에도 값을 할당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이 파일 시스템 객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임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루트 이 두 가지 속성밖에 없습니다. 네임 속성, 그 다음에 루트 속성. 이 루트 속성은 디렉토리 엔트리 객체입니다. 루트는 디렉토리 엔트리 객체고요. 디렉토리 엔트리 객체의 속성으로 is 파일이냐, is 디렉토리냐, 그 다음에 이름이 무엇인가, full path는 무엇인가 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이 이름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콘솔에 log file system.name 그 다음에 console.log file system.root.name 이렇게 하면 파일 시스템의 루트가 디렉토리 엔트리고 디렉토리 엔트리의 메인 루트 디렉토리 엔트리의 이름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엘리먼트에다가 동일하게 할당을 하겠습니다. element.inner html은 파일 시스템 네임은 file system.name
여기다가 뒤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동일한 구조라서 자 복사해서 쓸게요. 다음 파일 시스템 루트 네임을 이제 출력할 겁니다. 파일 시스템 루트 네임, 디렉토리 엔트리 네임이죠. 역시 파일 시스템의 루트 속성의 네임.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시스템 메소드까지 이상으로 이 세 가지 메소드가 다 구현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index.html 파일에다가 추가를 해야죠. 자바스크립트에 스크립트를 추가하고요. myfile.js 그리고 html 여기 링크에도 file.html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자 파일 시스템을 한번 눌러보고요. 여기 에뮬레이터 상에서는 파일 시스템 네임은 그냥 퍼시스턴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 루트, 이 루트 디렉토리 이름이 실제 디렉토리 이름이 되겠습니다. SD 카드로 표시가 되네요. 그리고 이 write 파일 실행을 해서 파일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처음에 write success가 작성이 됐고 그 다음에 truncat이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write success to 정상적으로 다 라이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여기 먼저 read as data URL 이쪽을 보시면 plain base 64 여기까지 base 64 인코딩 됐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URL 표시가 되죠. 정상적으로 값을 읽어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ad as text를 이용한 결과를 보면 some different text 여기 아까 앞에 some sample text에서 11 크기로 트렁켓 한 다음에 시크를 이용해서 네 번째로 이동을 해서 그 이후에 라이팅을 했죠. different text를. 자, 원하는 결과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파일 전송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전송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일 트랜스퍼 객체가 주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로드할 때 업로드 옵션이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 전송 오류가 났을 때 파일 트랜스퍼 에러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업로드가 됐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업로드 리절트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파일 트랜스퍼 객체를 살펴보면 이 속성으로는 on progress밖에 없습니다. 이 on progress 결과 이벤트 함수에 들어가는 그 인자는 progress 이벤트 객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태를 업로드나 다운로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메소드는 업로드 메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송 상태를 중지시킬 수 있는 어볼트 함수가 있습니다. 구성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현재 업로드 메소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인자로 먼저 업로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자로 로컬 파일에 대한 패스가 들어갑니다. 업로드할 파일에 대한 패스가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서버 쪽 패스가 들어가겠죠. 서버 URL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콜백, 석세스 콜백, 그리고 에러 콜백. 마지막으로 업로드를 위한 옵션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로컬 파일 URI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버 위치 URL 지정하시면 되고 성공 콜백, 실패 콜백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자, 옵션을 잠깐 살펴보면 이 옵션은 여기 밑에서 말씀드린 파일 업로드 옵션이 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옵션은 사실상 이 파일 업로드 옵션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파일 업로드 옵션의 속성으로는 파일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 파일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임 타입. 이건 예를 들면 텍스트 플레인 뭐 이런 값이 있겠죠. 이 파일 키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뭐 파일 이런 형태로 지정이 되고요. 이 파일 네임에 대한 디폴트 값 지정을 하지 않으면
image.jpg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가 있고요. 이거는 HTTP 요청 파라미터입니다. 키 밸류 쌍으로 일반 다른 쪽 프로그래밍 하시던 것과 동일하게 키값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크드 모드, 이거는 true or false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더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도 역시 값에 대한 어레이로 여러가지 값을 계속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잠깐 모양새를 좀 보시면 우선 파일 업로드 옵션을 생성을 해서 이 값을 쭉 세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건 생성은 variable 그냥 옵션으로 주고요. options, new file upload options 이런 식으로 하나 생성을 하신 다음에 그 옵션에 이 값들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파일 키는 파일, 옵션의 파일 네임은 test.txt, 옵션의 MIME 타입은 text plain.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는 어떤 형식이 되냐면 파라미터는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요. 파람의 value 1은 값, 또 파람의 value 2는 값, 이런 형태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키와 value 쌍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트랜스퍼에다가 이 파일 트랜스퍼 객체 자체는 new file transfer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파일 트랜스퍼 객체점 업로드 이렇게 해서 파일 패스 주시고 서버 URL 그다음에 success callback, error callback 그리고 여기서 지정한 options.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결과값은 성공일 경우에는 파일 업로드 리절트가 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파일 석세스를 통해서 파일 업로드 리절트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파일 업로드 리절트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트 센트. 자, 이거는 업로드 전송된 바이트 수가 리턴이 되고요. 그리고 리스폰스 코드. 리스폰스 코드와 리스폰스. 이 두 개는 HTTP 리스폰스 코드하고 HTTP 응답, 리스폰스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값을 통해서 전송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러 콜백에 대해서는 이 파일 트랜스퍼 에러 객체가 리턴이 되는데요. 이것은 업로드나 다운로드나 두 가지 경우에 값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값에는 코드가 있고요. 에러.코드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소스에 대한 URI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타겟에 대한 URI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HTTP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이 코드 값은 이 파일 트랜스퍼 에러 자체에 상속값들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파일 트랜스퍼 객체의 두 번째 메소드로 다운로드 메소드를 살펴보면 다운로드 메소드는 이 업로드와 반대로 서버에서 로컬 파일 패스로 순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먼저 서버 소스, 그 다음에 타겟, 로컬 파일, 그 다음에 성공 콜백, 그 다음에 에러 콜백. 예,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서버에 서버 URI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은 풀패스입니다. 파일 패스가 들어가야 되고요. 소스 부분은 서버 URI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석세스 콜백의 리턴 값은 파일 엔트리가 넘어옵니다. 성공을 했을 때 파일 엔트리를 리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패했을 때 역시 아까 밑에서 구현한 파일 트랜스퍼 에러가 리턴이 되고요. 거기 이제 소스하고 타겟은 여기서 지정한 소스, 타겟 여기에 세팅이 되겠죠. 그리고 이 어볼트의 경우에는 파일 트랜스퍼 진행 중일 때
그것을 중지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그 해당 에러 콜백으로 위에서 이야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파일 트랜스퍼 에러 객체를 리턴하고요. 이 코드 값으로 어볼트에 의해서 어볼트 에러가 세팅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 트랜스퍼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